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에 청주시 상당 당협위원장인 윤갑근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역 야당의 역할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 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된 지 한 2달여 지났죠? 2달이 조금 아직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먼저 당명인 국민의힘 이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텐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처한 상황으로 보면 소감이라기보다는 저의 감정이나 각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루하루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출사표를 쓴다는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이 사실상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 어떤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총선에서 실패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어떤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어떤 독주를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비대위 체제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당에 요구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민들 속에서 이 전국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50대 젊은 도당 위원장으로 이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서는 뭔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또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도당 운영에 대한 어떤 변화와 혁신 계획이 있나요? 많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운영 시스템, 그리고 사람,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직자나 우리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 속으로 다가가는,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이 당직자들이 당원들을 우리 당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운영 시스템도 봉사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시스템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조직이 좌지우지된다든지, 어떤 공천 시스템도 이게 특정인들의 의사가 전체로 반영이 돼서 좌지우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인물 교체를 해야 되고, 상대방하고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상대당과의 경쟁인데, 상대당보다 인물이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민들 평가도 저쪽 당이 사람이 낫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좀 같은 질문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도당 위원장으로서는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번 총선 그 패배, 특히 청주 지역 4석을 모두 민주당에게 내주는 그런 참패를 겪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도 정치 신인으로서 첫 출전해서 그 고배를 마셨는데요. 참패 원인이 그 일각에서는 공천 실패와 함께 인물 교체론, 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변화와 혁신이 없었다. 그 당시 그런 어떤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도당 위원장이자 정치 신인으로서 당시 참패 원인, 그동안 이제 뭐 한 2달 기간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복귀를 했을 때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기 선거 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새롭게 그 어떤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또 전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시민들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지 못했다. 우선 공천 과정에서도 공천 파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뭐 번복이 된다든지 일부 엉뚱한 공천이 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청주에서 제가 출마하면서 1년 남짓 동안 느꼈던 것이 변화를 요구하고 인물 교체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민심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실패했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이 어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당 차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지어서 보면 선거 전략 마련이라든지 전체적인 선거 과정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상대 당에서 선점해 나가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는 측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감염병이 덮치면서 선거운동의 어떤 제약 속에서 야당이 갖는 한계, 집권 여당보다는 훨씬 불리한 핸디캡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신인으로서 저를 알릴 기회가 많이 이제 부족했던 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을 너무 활용을 잘했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활용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금권 관권 선거다. 결국은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언급을 했고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급은 선거 후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급이 됐는데 선거 직전에 그 재난지원금 문제를 선거 이슈화하는 게 필요했느냐는 부분에서 집권 여당에서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육아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아이가 있는 집은 40만 원, 두 아이가 있는 집은 80만 원. 선거 직전에 40만 원, 80만 원씩 그걸 지급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 청주에서 총선에 참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대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내부적인 것은 빨리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많이 좁혀들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뭐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좀 잘하는 측면들, 최근에 뭐 몇몇 정치인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속에 좀 파고드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정부 여당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오는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저 당이 바뀌었다, 저 당이 이제 믿을만하다 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속에서 올라가는 지지율만이 공고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는 것이지 지금의 지지율은 그렇게 믿을 것이 못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개혁과 변화 그리고 지금 새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 속으로 다가갈 때 우리 당이 진정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확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코로나19 사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이나 재난지원금 지원 등 그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대중의 비판을 받는 정책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서 충북도민들의 또 실망도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에 또 충북에는 부동산 규제를 또 하는 바람에 또 도민들이 또 실망감을 좀 크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정책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각종 세금,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건 너무 난맥상이다, 너무 아마추어적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문제만 놓고 봐도 지금까지 K방역이라고 해서 엄청난 업적을, 치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어떤 이동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밖에 없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떻게 유입이 돼서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전혀 규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데, 단순히 국민들을 제한을 이동하고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퍼지는 걸 막는데 급급한 정도가 아니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수치에 있어서도 과연 확진자 수에 대한 어떤 통계가 늘어나는 거냐 줄어드는 거냐는 문제에 있어서 몇 명을 검사했느냐, 비율이 어떻냐 이런 부분은 전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 방역에만 치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그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경제 회생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꼭 필요한 부분에 재난지원금이 가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의 어떤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방역의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야기되는 다른 문제점들은 전부 지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돌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방역은 방역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제대로 가야 될 것이고,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경제 문제, 사회 문제와 조화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를 살리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해서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세금으로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튀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의 어떤 조정지역 지정 문제도 깊게 연구를 했느냐, 검토를 했느냐는 부분에서, 실사를 했느냐는 부분에서 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서울 근교고 집값이 들먹하니까 그냥 지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떤 난맥상, 국정의 아마추어즘, 이것이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진영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북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현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이에 대해서 뭐 크게 반발을 했는데, 물론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당위원장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깊게 연구하고 어떤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덜컥 나온 과정을 보면 서울 집값이 들먹이니까 집값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게 좀 던져진 문제인가 아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취지상으로 보면 어떤 지방 분권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어떤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 문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번 좌절을 겪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위헌 판결이 남으로써. 그러면 더욱 신중하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의 행정수도 문제를 꺼낸 집권 여당의 속셈은 결국 다음 대선까지 충청도를 또 선거의 볼모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고 하면 과연 행정수도를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전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는 행정기관들도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너무 크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략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집값 잡으려고 왔는데 세종시 집값만 올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는 이미 그럼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많이 발전이 됐다. 그럼 저는 우리 충북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도 그래서 제 고향으로 와야 된다고 하면 고향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빼고 우리 충주 북부권, 충주나 최천 쪽으로 그러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못 올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좀 더 예민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민주당 정정순 의원 회계부정 의혹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당원이나 거기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고 지금 상당부 선거구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경쟁한 입장에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촉발된 원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부의 이제 어떤 알력, 분쟁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건에 휘말림으로써 상당부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갖지 못했다. 아무래도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고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부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대략의 언론 보도나 주변에 이제 들리는 얘기밖에 저도 들은 게 없습니다만은 이 사안이 내부에서 불거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사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것은 우리 정정순 의원 개인을 위해서거나 상당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을 넘어서 굉장히 또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문제는 어떤 금품 수수 내지는 무슨 선거 비용 초과 문제 여러 가지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시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찰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정정순 의원께서 이제 소환에 아마 잘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불응한 걸로. 빨리 이 조사가 이루어져서 흑이든 백이든 명명백백하게 지질이 가려지고 그에 따라서 사건이 빨리 종결됨으로써 상당부가 안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거법 공소시가 6개월인가 6개월에서 이제 10월 14일까지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예민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관련해서 일부 당원들과 유튜버 사이에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서 청주 상당구가 증거 보전이 신청이 됐습니다. 개표함.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검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출마하신 지역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물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의견을 전달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어떻게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예, 예.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 예. 검토 끝에 이제 보전이 됐습니다. 증거 예. 보전 신청이 됐는데요. 우선 선거 당일날 개표장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뭐였는지를 한번 이제 우리 참관인들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마지막 부재자 사전 관외 투표 개표 상황에서 관외 사전 투표는 우표 우편 봉투를 통해서 이게 우송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너무 접히지 않은 빳빳한 종이였다, 투표용지였다. 그래서 이것을 투표 개표기에 넣었는데 개표기가 오히려 읽지를 못하고 거부를 해서 오히려 그걸 한번 접어서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예. 너무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이제 선거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또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우선 부여 공주 쪽에 정진석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예, 예. 처음에 그 투표 기계가 분류했을 때는 그 상대방 후보, 여당 후보가 100여 표 이상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참관인이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보자 수개표를 했더니 정진석 의원이 오히려 11표를 이기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중에서 투표지가 분류가 되는데 분명히 2번에 찍힌 게 1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1번에 분명히 공란으로 있는 게 1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진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예. 그리고 투표용지가 잘린 흔적이 뭐 이상하다든지 여백이 이상하다든지 네.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보이는 어떤 태도나 설명도 석연치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조직적인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부실한 관리인지 무슨 절차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건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못하겠지만 뭔가 문제는 있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정선거를 떠나서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 의혹 해소 차원에서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빠르면 이번 주 당색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보수 가치 수호냐, 탈이념하냐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 윤곽근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수 가치 수호냐, 탈이념하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비숙한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뭐나 줘버려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가치나 이념은 그야말로 뭐나 줘버려라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오히려 보수냐, 어떤 무슨 이념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단이 목적화돼서 우리의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이념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굉장히 전도되어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국민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어떤 기준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의 보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우리의 뭐 지금까지의 이념을 탈이념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결국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국민을 지키는 어떤 국민 중심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으면 그 길을 따라서 직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지켜왔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변절이다, 배신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고정관념에서 털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북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뭐 정책의 문제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충북의 문제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재 양성이나 충북의 어떤 인물론에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진다. 그래서
인재 양성 내지는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 정책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한반도 중심에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적 자산에서도 소외돼 있고 경제적으로 특히 저는 소외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충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뭐 단순히 산단 몇 개를 유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북의 위상에 맞는 어떤 경제적인 포션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최근에 무슨 뭐 영우충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구호를 떠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청주공항을 어떻게 국제공항으로 명목은 국제공항이지만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어떤 청주공항의 접근성과 어떤 해외로의 진출을 더 확대해서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문제가 지금 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고속철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청권 우리 충북권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어떤 단체들이 제대로 한 목소리를 냈느냐 하는 부분에서 못 냈다. 그래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실리를 챙기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우리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DA에는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더 윤택한 삶을 사는데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정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바른 정치, 어떤 책임지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저는 충북 도민, 우리 국민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애환도 같이 하고 또 발전을 하면 발전의 어떤 기쁨도 같이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시고 새롭게 우리 윤곽근 위원장께서 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아무쪼록 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힘과 또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새로운 국민의 힘으로서 새롭게 부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윤곽근 충북도당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